박살소하! 대도장일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리아브입니다. 반요 야샤임의 22화 빼앗긴 봉인편이 방영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스토리라인은 제로, 키린마루, 개대장이 얽힌 과거 이야기와 제로가 야샤이메를 노리기 위해 세츠나를 요괴화하였는데요. 히어로 아카데미 5기가 27일에 방영 예정이어서 24부로 일단은 완결이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아 제대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22화였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22화 스토리를 보러 가시죠. 개대장과 키린마루가 500년에 한 번씩 떨어지던 요령성을 함께 파괴하는 과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일단 전작 이누야샤에서 개대장이 사용하는 명도자날파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철새아에서 떼어냈다고 묘가가 설명했었는데, 묘가가 구라를 친 것이네요. 아주 잘 사용하며 요령성의 꼬물이 귀요미 요괴들을 명도로 보냅니다. 야샤이맨을 통해 전작 묘가가 구라쟁이인 것이 확정이 되었네요. 요령성을 파괴한 후에 15화처럼 파편들이 여기서로 떨어지는데요. 15화에서 떨어진 파편도 그냥 별거 아닌 모양이군요. 혹시 이 시점에서 떨어진 파편이 류쿠츠세이가 되고 15화에서 떨어진 파편이 류쿠츠키? 이건 극장판 각이다. 제로는 개대장에게 다가오는데 ほとんどキリン丸の働きだ。私などは何も。ご謙遜を。無邪気に眠っている。世話焼きのゼロ殿がおればこそ。褒めても何も出ませんよ。 개대장이 참 인성이 좋네요. 뭔가 아들 둘하고 다른 느낌. 그리고 이자요이와 루나 두 아내를 둘 수 있었던 비결이 나왔네요. 아주 그냥 혀 놀림이. 개대장은 서곡으로 돌아가려는데 제로는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회의감을 가지는 모습입니다. 과거부터 오랜 기간 세상을 지키기 위해 요령성을 파괴하며 지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나름 나쁜 인물들은 아니란 거죠. 그리고 끝없는 여행과 같은 요괴의 삶이 언젠가 끝을 맞이할 때가 올 것인지 개대장한테 고민을 털어놓는데, 그는 어떤 끝을 맞이하든 제로가 그대로 변화없이 있어주길 바랍니다. 여기서 키린마루가 이 세상을 무로 만들려고 하는 연관성을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뒷부분에서 얘기하죠. 개대장은 퇴장하는데 개가 아니라 늑대네요. 역시 여자를 3명이나 꼬시. 제로는 오츠유라 가명을 대며 미륵을 찾아갔는데, 이 부분에 도대체 어떻게 세츠나의 봉인을 미륵이 했다는 것을 알고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あなたは何者です。人間ではありませんね。かといって揚力を持たぬところを見るとあやかしでもない。魔性の女とでも呼んでいただきましょうか。いやいや、もしサンゴにそんな名乗りを聞かれたら誤解されそうです。 미륵이 나이 먹더니 철들었네요. 아니면 제로 와꾸가 별로였나? 암튼 제로는 힘을 써서 미륵이 가진 세츠나의 봉인을 빼앗습니다. 수행이란 건 말뿐, 미륵이 풍야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천일 수행의 결과로 미륵이 풍야를 다룰 법약을 얻게 될 것이라는 떡밥일까요? 그리고 땅거미의 실로 미륵을 속박하는데, 이거 나락이 사용하던 부정한 실과 비슷하네요. 그래도 봉인만 빼앗고 목숨은 살려주니 제로가 나쁜 녀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야샤임에는 세츠나의 나기나타나를 모로아가 갈아주고, 세츠나는 솜씨가 형편없다며 티격태격하고 있었죠. 그리고 키린마루의 맨 얼굴이 공개되는데요. 키린마루 얼굴의 반이 뭔가 녹아 흐른 모습입니다. 제로가 키린마루를 계속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이와 관련이 있을까요? 키린의 과거가 궁금해지는 모습이네요. 何も知らないのね、キリン丸。あの娘たちの力は封印されているのよ。知っている。奴の血を受け継いでいるというのだろう。だがそれも西国の大将の血に翻弄されるばかりで、とても使いこなせてはいなかったぞ。それは市販用の小娘。私が言っているのは汎用の方よ。ほう。 뭔가 앞으로도 더 스토리가 있을 걸 염두에 두는 건지, 일단 모로아는 5화에서 묘가가 말한
모로아가 게대장의 피와 가깝다는 것으로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고, 제로는 토츠나의 힘이 봉인당한 상태라고 하는데 세슈마루와 관련한 어떤 과거가 아직 남아있는 것일까요? 아니 완결이 2화 남았는데? 그리고 왜 제로는 계속 인간도 요괴도 아닌 자가 반요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튼 사원의 구슬의 예언 덕에 제로는 반요들을 낳은 세슈마루와 이누야샤 일행을 건드리며 뭔가 제 무덤을 판결하게 되었죠. 전작에서 이어진 사원의 구슬을 소유한 자는 불행해진다는 점은 일맥상통하며 사원의 구슬이 의도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제로의 소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제로는 토아이 앞에 나서고 약속을 하자며 손가락을 내미는데 그걸 또 손가락을 걸고 앉았네요. 어떤 이유도 없이. 저번화부터 순진하다기보다는 좀 멍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번에 리쿠에게 은색 진주를 주었기 때문에 제로의 암시에 걸리게 됩니다. 제로를 죽이게 되면 암시로 연결된 토아가 죽게 된다는 말에 세츠나 모루아는 제로를 가만두고 볼 수밖에 없었고, 제로는 속으로 자신과 운명이 엮여있는 것은 토아만이 아니라 말하며 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링의 봉인과 꿈나비의 주술에 제도가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이건 23화 예고편 떡밥. 그리고 토아를 조종해 세츠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속박하여 세츠나의 봉인을 풀려고 합니다. 참. 세츠나의 봉인이 풀리며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이성을 유지하는 세츠나는 제로의 눈을 보고 과거, 꿈을 통해 자신의 역본자임을 기억해냅니다. 제로는 목적을 이루자 도망가고 세츠나가 폭주해 무차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세슈마루는 이런 바람의 흐름이 변한 것을 눈치채는데요. 아니 옛날에 200살 먹은 이누야샤도 처음엔 철새와의 도움 없이 제어 못했고 완결편 시점에서 그나마 제어하기 시작했는데 원격 교육으로 조금 수련했다고 14살이 하겠냐. 아무튼 링이 잠든 시대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슈마루네요. どうやらチガタナの連戦が始まったようだね。 토토사이의 이 언급은 폭스야가 세슈마루 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세츠나의 피로 탄생하는 칼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떡밥이 될 수 있겠네요. 토아는 세츠나에 맞서 요력을 흡수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세츠나가 각성하였고 모로아가 베니야샤로 변했는데 이번엔 주문 아니었어. 뭔가 세쇼 키린 때보다 전투신이 나은 것 같네요. 토아는 타케치요를 타고 쫓아가며 히스이 키누와 만나고 키누는 봉인의 법력엔 자신 있다고 하며 세츠나의 요괴의 피를 봉인하기 위해 먼저 세츠나의 움직임을 멈출 필요가 있는데 예전 미륵이 요괴화된 세츠나의 폭주를 시오리가 껴안아서 진정시킨 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토아가 하겠다고 하죠. 결국 베니야샤 모루아는 사바뉴는 사바뉴답게 얼굴이 땅을 기며 패배합니다. 그리고 토아가 뒤에서 세츠나를 껴안고 세츠나는 아버지의 기술 빛의 책찍을 사용하며 토아를 상처 입혔지만 토아의 부르짖음에 잠들어 있던 세츠나의 내면이 깨어나 의식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키누가 세츠나의 요괴의 피를 봉인하는데 완전히 요괴의 피가 잠재워지지는 않았고 세츠나는 제로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한편 제로는 이제 남은 반유 토아를 노리고 현대시대로 시점이 전환되며 떨어지는 요령성을 보고 있는 키린 오사무가 소우타와 접촉하며 끝납니다. 일단 이번 화의 의문점 첫 번째, 제로는 어떻게 미륵을 알고 찾아갔나? 무엇인가 저점이 있었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요소로 그냥 넘어가야 할 요소인가? 그냥 패스. 두 번째, 세츠나를 진정시킨 연출이 제가 오늘 이누야샤 시점을 마무리하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이렇게 쉽게 진정시킨다고? 가영이는 이누야샤의 요괴화를 얼령의 염주가 있어서 제어할 수 있었고 사원의 구슬 조각을 심은 철수야를 사용하며 요괴화한 이누야샤를 가영이가 안아서 금강의 환생이기 때문에 영역이 있어서 사원의 구슬에 사악한 기운을 정화했기 때문에 이누야샤가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 가텐마루를 상대할 땐 세슈마루의 도움을 받아서 요괴화를 진정시켰는데 그냥 껴안는다고 진정이 된다라. 이거는 토츠나가 대단한 것인가 이누가영이 못난 것인가.
그래도 이런 부족한 연출에 이 장면의 의미를 찾자면 시오리는 세츠나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인물이었고 시오리가 껴안아 진정이 되었었죠. 뭐 결국 에보호를 먹였지만 아무튼 토아가 껴안아 진정된 것으로 토아가 이제는 세츠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키누가 법력에 자신 있다고 하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요계의 피를 봉인할 법력을 가졌다? 천재인가? 미르키 키누처럼 쉽게 대요계의 피를 봉인할 법력을 얻을 수 있었다면 전작에서 이누야샤는 왜 개고생을 했을까? 뭐 이 정도로 이번 화에서 든 의문점을 정리해보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키린마루의 목적은 제로가 끝없이 해오던 요령성의 파괴와 같은 일에 회의감을 느끼는 것으로 계속해서 요령성이 500년 주기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키린마루가 훌륭한 수왕이라는 점을 볼 때 현재는 이누야샤와 세슈마루라는 요령성을 파괴할 자들이 있지만 키린마루는 계대장의 죽음으로 요괴의 영원한 삶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후대를 위해 앞으로 나타날 요령성을 없앨 어떤 계획을 하고 그가 자각하지는 못하나 그것이 이 세상을 무로 되돌릴 만큼 위험한 일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전국시대에서 요괴가 생긴 태초는 요령성을 통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화에는 여러모로 재미난 요소들이 많네요. 야샤임의 일기에 절정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으며 제로의 죽음이 예상되고 대부임 마님과 함께 드디어 링이 눈을 뜨네요. 이 내용들은 프리뷰 영상을 통해 추측해보기로 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